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그 전에 먼저 저작권이 뭔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저작권은요,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출, 음악, 연극, 무용, 회화, 서예, 건축물, 사진 엄청 많네요. 어쨌든 이러한 다양한 창작물이요. 에 대해서 창작자가 가지는 배타적, 독점적 권리라고 합니다. 자, 배타적 독점적 권리라는 게 뭔 뜻이에요? 타인을 거부하고 혼자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그래서 타인의 침해를 받지 않을 고유한 권한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컴퓨터 프로그램들과 같이 복제하기 쉬운 저작물에 대해 불법 복제 및 배포 등을 막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을 통칭해 저작권 보호 기술이라고 한다. 뭐예요? 이러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갖기 위해 소프트웨어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저작권 보호 기술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음악, 연극, 무용 이런 거는요. 기본적으로 창작자의 어떤 소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복제가 쉬운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기자 또는 본인만의 뭐 기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복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거에 반해서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요,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만 눌러도 쉽게 복제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배타적 독점적 권리라는 게 보존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기술들이 필요로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게 디지털 저작권 관리, DRM이에요. 이 DRM은 저작권자가 배포한 디지털 콘텐츠가 저작권자가 의도한 용도로만, 자, 의도한 용도예요.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디지털 콘텐츠의 생성, 유통, 이용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사용되는 보호 기술이에요. 관리 보호 기술이죠. 자, 의도한 용도라 동그라미 친 거는요. 이게 무조건 허가 없이 복제 무조건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용권만 주어질 수 있고요. 말한 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한정적 복제권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한정적이 아니라 무제한 복제권이 주어질 수도 있겠죠. 그 프로그램 자체가 뭐 프리웨어가 됐다거나 아니면은 광고를 포함해가지고 뭐 애드웨어 같은 걸로 뭐 바꿨다거나 이런 식으로 변경되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원본 콘텐츠가 아날로그인 경우에는 디지털로 변환한 후 패키지로 DRM 패키징을 수행한다고 하네요. 자, 이러한 DRM 패키징을 수행하려면 콘텐츠에는 암호화된 저작권자의 전자서명이 포함되고 저작권자가 설정한 라이선스 정보가 클리어링 하우스에 등록된다. 자, 계속 이제 모르는 용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DRM 패키징이라든지 클리어링 하우스라든지요. 자, DRM 패키징은요, 이러한 디지털 저작권 관리를 받기 위해요,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꽁꽁 싸매는 행위를 말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패키징은 뭐 설치 파일이에요. 실행 파일을 설치가 가능한 파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근데 DRM 패키지는요, 이게 소프트웨어, 얘는 뭐겠어요? 어떤 보안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애겠죠? 저작권 보호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보안 기술을 포함해서 다시 소프트웨어로 만든 거죠. 소프트웨어, 얘는 보안 X인데 보안을 포함해서 하는 과정을 이제 이걸 DRM 패키지라고 하는 거예요. DRM 패키지. 자, 그리고 클리어링 하우스는요, 이러한 DRM 패키징을 한 소프트웨어들을 관리하는 중앙화된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이 소프트웨어가 정당한 소프트웨어인지 저작권 확인, 뭐 제품 키를 확인한다든지 막 그런 서버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만약에 지금 사용하는 오피스라든지 한글 같은 것만 해도 설치할 때 무슨 제품 키를 입력하세요 하잖아요. 제품 키를 입력하면 뭘로 확인할까요? 그 소프트웨어가 자체적으로 이 알고리즘에 맞춰서 이거는 뭐 올바른 키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요, 서버에 이 키가 실제로 존재하나 확인해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서버, 이게 정당한 소프트웨어고 올바르게 복제되었는가,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가 확인하는 그런 서버가 바로 클리어링 하우스라는 겁니다. 이러한 용어들에 대해서 뒤에서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자, 먼저 클리어링 하우스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작권 관리하는 서버나 마찬가지라고 라이선스, 제품 키 같은 걸 관리하고요. 권한을 관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콘텐츠 제공자를 보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개발자를 맞는 거예요. 콘텐츠가 있으면 콘텐츠를 DRM 패키저로 싸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일종의 메타데이터가 존재할 수 있죠. 그거를 통째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라이선스를 등록을 하게 되면요. 그런 다음에 이걸 판매하겠다고 또 이제 분배자한테 이걸 넘기죠. 분배자 같은 경우 어떤 거예요? 여기 유통 시스템에 써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판매 플랫폼. 소프트웨어 판매 플랫폼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모바일 기업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든지 구글 스토어 있고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 그리고 홈페이지 같은 경우 일반 개별 사이트,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라든지 게임 같은 경우 뭐 스팀 이런 것들 예로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 분배자들이 갖고 있다가 만약에 판매 행위가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라이선스 요청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콘텐츠 분배자는 라이선스를 클리어링 하우스에 요청을 하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소비자한테 발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콘텐츠 소비자는 이제 정식적인 라이선스가 발급이 되었으니까 올바르게 다운로드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 사이에 요금 지불은 이루어졌을 테고요. 그리고 그러한 소프트웨어는 DRM 컨트롤러라는 이용 권한을 통제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올바르게 사용을 하되 함부로 복제는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보안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위험한, 그러니까 해킹 같은, 크래킹 같은 프로그램을 손상시켜서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중요 정보들을 보관하고 있는 그런 공간을 의미해요.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용어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클리어링 하우스는 뭐라 그랬죠? 저작권에 대한 사용 권한이나 라이선스 발급, 이러한 키 같은 거를 관리하는 그런 곳이라 그랬어요. 지금 요금 같은 거, 요금 지불 관련된 내용도 있으니까 당연히 요금의 결제 관리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겠죠. 다음에 콘텐츠 제공자는요, 개발자예요. 그냥 단순하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람, 말 그대로의 의미가 되죠. 패키저는요, 콘텐츠를 DRM에 맞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감싸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말해요. 여기에는 메타데이터가 함께 포함돼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패키저 위에 살짝 얹혀져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다음, 콘텐츠 소비자는요, 말 그대로 콘텐츠를 사용하는 사람, 일반 사용자를 말하는 거죠. 소프트웨어 구매하는 사람. DRM 컨트롤러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용 권한을 통제하는 프로그램을 말하고요. 보안 컨테이너는 이제 크래킹, 해킹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보호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의 중요한 정보들을 감싸두는 그런 전자적 보안 장치를 얘기를 합니다. 전반적인 DRM의 흐름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러한 흐름이 유지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술들이 있어요. 암호화가 있어요. 파일의 암호화를 말하는 거죠. 콘텐츠나 이거 라이선스에 대한 암호화를 말하는 건데, 이런 암호가 정상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크랙이 쉽게 발생을 하겠죠. 키 관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품 키가 함부로 날아다니거나 아니면 누가 해킹돼서 키가 유출이 되었다. 그러면은 아무나 이걸 인증받고 정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될 거 아니에요. 또 암호화 파일 생성은 패키저예요. DRM 패키저를 말하는 거고, 그 프로세스에 맞게 유통할 수 있도록 그런 싸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식별은요, 이제 동일한 컨텐츠에 대한 식별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mp3 파일을 공유를 해요. mp3 파일을 공유하는데 ABC라는 음악 파일을 공유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고 막 수천 사람이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개개인한테 각각의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돼요. 근데 각각의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음악 파일인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 이게 누가 사용하고 있는 파일이다, 어디서 온 파일이다, 그래서 동일한 파일에 대한 식별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저작권 표현은요, 저작권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를 말하는 거예요. 특히 음악 파일 같은 경우는 그냥 mp3 파일 자체만으로는 어떻게 얘가 라이선스가 적용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불법 파일인지 아니면 정식으로 구매한 파일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하기 위해 뭐 파일의 어느 위치에 저작권을 표현할지를 정하는 기술입니다. 만약에 일반 단순 파일 같은 경우는 앞에 파일의 헤더 부분에 기록을 할 수도 있을 테고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뭐 팝업창 같은 걸로 저작권을 띄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식의 표현을 말하는 거고요. 정책 관리는, 자, 간단하게 우리가 정책 관리할 때 판매용이면 상용, 아니면은 프리웨어, 무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건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책 관리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상용 같은 경우는 기업이랑 개인이랑 구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뭐 교육용이라든지 아니면 정보 제공용, 이런 것도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라이선스를 다양한 방법으로 관리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크랙 방지는 아까 보안 컨테이너 배웠었죠. 보안 컨테이너처럼 프로그램을 부셔가지고 올바른 인증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걸 방지하는 기술, 그런 거죠. 그래서 다음은 인증은요. 자, 내가 소프트웨어를 정식으로 구매했어요. 그래서 내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클리어하우스랑 얘가 서로 통신을 해요. 아, 너는 정상적인 이용자구나. 그래서 내가 정상적인 이용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올바른 사용자인지, 나한테 무슨 아이디를 부여한다든지 로그인한 정보를 여기서 받아가지고 그 사용자는 인증을 받았다는 정보를 자체를 저장하고 있을 것인지,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기술을 말해요. DRM 같은 경우는요, 필기시험에 되게 자주 출제됐었어요. 게다가 이번 12장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올 만한 여러 부분 중에 디지털 저작권 관리가 되게 비중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저작권 관리 개념은 당연히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각각의 흐름은 이게 구체적으로 암기하실 필요 없는데 간단하게는 파악을 해두세요. 콘텐츠 제공자가 뭐 클리어링하우스에 라이선스를 등록하고, 그리고 콘텐츠를 분배자한테 넘긴 다음에 그거를 소비자가 분배자로부터 구매를 한다.
그런 다음에 요금 지불이 이루어지면 클리어링 하우스로부터 라이선스 발급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흐름을 기억해 두신 다음에 각각의 기술들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세요. 흐름에서 기억하셔야 될 용어로는 이제 클리어링 하우스. 딱 봐도 얘가 이런 단어는 시험에 나오기 좋겠다 하는 용어들 있잖아요. 클리어링 하우스라든지 아니면은 DRM 컨트롤러, 그리고 보안 컨테이너. 이 정도는 확실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기술에 대해서도 이제 식별이라든지, 식별 기술은 뭐였어요? 동일한 파일에 대해서 각각의 파일들을 식별하는 기술이었고요. 인증 같은 경우는요, 사용자를 정당한 사용자인지 확인하는 그런 기술이에요. 두 개 구분해서 기억하시고 각각의 기술들도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